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정의안 자작극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정의안과 이준석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 자작극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전점식, 그건 도대체 이러한 개혁신당에서 자작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저 이준석과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그것도 또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 안철수가 갑자기 올공에 나타나고 한동훈을 저격하는가 하면 장동혁 쪽으로 노선을 급속히 튼다든지, 그런데 점정식은 또 이준석을 만나서 합당 얘기 등등이 나온다든지, 또 이준석은 안철수와 또 각을 세운다든지, 또 이준석이 한동훈과 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 정의안 미스테리를 풀어야 그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안 미스테리 첫 번째 하나는 정의안은 어떻게 개혁신당에 입당했나는 겁니다. 정의안이 어떻게 개혁신당에 입당했나, 그리고 어떻게 부산시장 후보까지 될 수 있었나. 정의안은 38살입니다. 그리고 중앙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고 하는 정도의 이력 말고는 별다른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 별로 연도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따낸 겁니다. 아무리 구멍가게 정당이라고 하지만 부산시장 후보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의안 힘으로 됐을 리가 없죠. 알아보니까 정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또 정치권에 문을 들였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 정의안의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돈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혀 깨끗한 것처럼 이준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이준석이란 말이죠, 과거에 국민의힘당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상식에서 벗어나서 구청장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있던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 새로운 후보들을 대거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가 재력가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보면은 과연 이준석은 말이죠, 과연 정의안을 무엇 때문에 왜 공천했을까요? 두 번째 말이죠, 이 정의안 미스테리는 경찰은 언제 자작극을 알았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의안 자작극을 경찰은 알면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안은 자신이 테러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이라면 경찰이 아는 순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리고 정의안은 바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혁신당에서 후보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자백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안은 끝까지 후보직을 내놓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뭔가 외에 압력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 정의안 자작극을 알았다면, 더군다나 자백까지 받았다면 그거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경찰청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경찰은 민정실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청와대도 이걸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청와대는 이재명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일이 민주당 당대표에는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의안은 완주를 했습니다. 정의안 완주의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정의안이 완주하도록 그렇게 감쪽같이 이 정의안의 테러 자작극 자백 사실을 경찰은 숨겼는지, 이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국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전재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를 알아내는 중요한 하나의 이게 길입니다. 근데 국힘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별로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개혁신당 지도부는 도대체 이를 언제 알았냐는 겁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전혀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과연 이준석의 연루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 정의안의 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말이죠, 언론 보도를 막은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그런 어떤 지금 자백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점식이가 정말로 분수 모르고 정말 주제를 모르고 날때가서 이준석하고 합당을 했었거나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끌어안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준석이가 여기에 만약 연루돼 가지고서 개혁신당 당대표일 때 사실은 정의안의 자작극을 알았으면서도 그거를 모른 척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죠. 이준석은 성상납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사실 넘어간 건데, 그 이후에도 말이죠, 계속해서 이준석이는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꼬리표도 달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어떻게 이준석만 쏙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칠불사 그리고 홍매화 이런 의혹으로부터 과연 이준석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빠져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칠불사 게이트, 그러니까 명태균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이번에 이 정의안 의혹이 또 따라붙은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의 시한폭탄, 이런 시한폭탄을 왜 국힘에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의혹은 부친병원서 발급한 의무기록이 이게 진짜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안이가 말이죠, 의무기록을 발부받아서 마치 테러를 당해서 내진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다가. 근데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이 의무기록이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병원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12km나 떨어지고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병원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MRI 검사 후 뇌진탕과 근자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자기 부친이 경영하는 그런 어떤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역시 가짜 의무기록으로 지금 의심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안 미스터리는 결국은 이준석 미스터리가 되고, 정의안의 이런 어떤 의혹들은 이준석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점식이가 이준석을 지금 끌어안으려고 하고 21일 날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의안 미스터리는 첫 번째, 정의안은 어떻게 개혁신당에 입당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친병원서 발급한 의무기록은 진짜인가 하는 것이고, 개혁신당 진도부는 언제 알았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은 언제 자작계획임을 알았나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 알았나? 다시 한번 하나씩 볼까요? 그러니까 정의안은 어떻게 개혁신당에 입당했나? 두 번째, 경찰은 언제 자작극을 알았나? 세 번째, 개혁신당은 언제 알았나? 네 번째, 부친병원서 발급한 의무기록은 진짜인가? 그거 말고도 말이죠, 과연 민주당은 또 언제 알았나? 전재수는 언제 알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의안의 이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예의 자작극, 이 의문은 말이죠, 이준석에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이준석이를 또 끌어안으려고 하는 정점식에게 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준석 리스크는 고스란히 말이죠, 국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정점식이가 이준석과 손을 잡는 순간 말이죠, 절대로 이준석이는 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점식이가 이준석과 손을 잡거나 이준석의 합당을 논한다면 바로 정점식 퇴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엽TV입니다.